안녕하세요. 저 연락드렸던 밀리에서제. 아, 네. 이거 좀 찍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아니 그냥 신기해서. 아, 네. 근데 제가 예. 혹시 거치대는 없으시죠? 지대가 있는데 저쪽 방에 있는. 그 담요 좀 주실래요? 맞습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뒤로 갈 수 있나요? 제가 근데 이게 앞으로 몸을 좀 숙이시 예. 그럼 편한 자세. 이 정도? 예. 그래서 너무 예. 이렇게 종이 쪽 보시면 안 되시고 예. 고개를 살짝 아, 마이크 그래요? 쪽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난이도가 글씨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럼 얘를 조금 틀까요? 얘가 그냥 근데 이게 이쪽으로 음. 살짝. 이렇게 하고. 네네, 잘 들립니다.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저자 낭독 아는 변호사 이지훈. 겉으로 아는 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는 헛똑똑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 아는 변호사 이지훈의 자기소개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인생에서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생각을 포기하고 비논리적인 통념을 따랐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죠.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립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책,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는 잘못된 사고의 흐름으로 실패하고 깊은 우울증에 고통받다가 다시 성장했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 시간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나를 읽으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2장, 타인에서 논어의 문장으로 우리가 맺는 다양한 관계에 대해 고찰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쉬지 않고 성장할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저의 이름이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당신에게 하나의 버팀목이 되길 희망하면서 특별히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만 골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예. 네네. 목이 많이 잠겨서요. 다시 하나요? 파트 1. 나. 삶은 끊임없는 파도를 넘는 것이다. 결혼을 선택할 때 저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혼을 안 한다. 그러고는 결혼 생활 동안 그 약속에 구속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혼이 제 인생의 선택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행하기만 하고 이혼을 하고 인생이 무탈하기는커녕 자존심은 자꾸 내려가고 극도의 불안 장애와 우울증을 겪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행하기만 하고 이혼을 하고 인생이 무탈하기는커녕 자존감은 자꾸 내려가고 극도의 불안 장애와 우울증을 겪습니다. 사실 결혼과 이혼은 내 인생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혼, 출산, 이혼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의도치 않게 맞닥뜨리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군자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도 없고 반드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도 없으며 오로지 마땅함을 척도로 할 뿐이다. 인생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깊은 물을 만나기도 하고 얕은 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깊은 물을 만나면 옷을 홀딱 벗고 건너면 되고 얕은 물을 만나면 그저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려 건너면 됩니다. 옷이 젖을까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무런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강가에 주저앉아 속절없이 울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리고 있는가? 우울증이라는 끝도 없는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때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팔자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던 저는 미래가 알고 싶어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점의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팔자인데 이제는 날개가 다 꺾였다. 제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극복할 내면의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릴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수레바퀴를 돌릴 사람에게 실패의 책임을 다시 할게요. 수레바퀴를 돌린 사람에게 실패의 책임을 묻고 나는 그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회피함으로써 문제를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선택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모른 채 단행했던 수많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상 더는 내 운명의 수레바퀴를 절대로 남이 돌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긴 터널에 빠지기 전인 36살 이전의 저는 삶에 대한 태도나 다시 할게요. 긴 터널에 빠지기 전인 36살 이전의 저는 삶에 대한 태도니 방향이니 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혼의 실패로 36년간 쌓아온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한 삶의 태도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공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라는 것이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말채찍을 잡는 천한 일이라도 하겠다. 하지만 구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삶에 임하는 태도를 내가 좋아하는 바를 한다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못할 바가 없는 무소불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깊은 연못 근처에 있거나 살 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면 혹시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할까요? 이와 같이 전전긍긍이란 항상 두려워하고 삼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되 매사에 전전긍긍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논어에서 찾은 나의 일입입니다. 아류 논어 1 하면 되나요? 아류 논어 1. 자신을 탐험하는 방법 1입. 열정이 넘치던 25살에 다시 할게요. 열정이 넘치던 25살에 접하게 된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저에게 끊임없는 삶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나에 대해 관심도 없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등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거 잘못됐네. 나에 대해 관심도 없는 내가인데.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에 대해 관심도 없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등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소로우는 자기 자신을 탐험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대의 눈을 안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여태껏 발견 못하던 1000개의 지역을 찾아내리라. 그곳을 답사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라. 나를 아는 것은 바로 공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30세에 달성했다는 이립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을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디 좋은 평판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저는 36살에 비로소 나 자신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나라는 우주를 항해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우울증. 우울증의 늪에서 헤매던 저를 하루하루 지탱해 준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죽음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퇴근하고 꼭 죽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각오는 최소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장 하루도 살 힘이 없었기에 죽음을 보상으로 여기며 버텼습니다. 당시 저의 죽음을 가까스로 막아준 것은 바로 직업병이었습니다. 군 검사로서 변사자 부검을 지휘했기에 사람이 자연사하지 않았을 때 하는 부검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인데 인간으로서 존엄조차 지키지 못한다니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저의 죽음의 시기는 저녁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퇴근하면 저녁 6시부터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지만 정신은 잠에 들기를 거부합니다. 불면의 나날을 지새우며 제가 한 일은 과거의 여러 시점으로 회귀하여 특정 시점에 나와 끊임없이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깨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자의 일생. 저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살 수 없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결국 내가 나답지 못한 상태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를 나답지 못한 상태로 만든 것은 여자의 일생이라고 설명을 시도해 봅니다. 여러 가지 다시 할게요.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제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강력한 선택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에는 인생의 여타 선택들과 다른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가족과 다시 할게요. 첫째, 배우자의 가족과 매우 강력한 인척관계를 맺는다. 둘째, 결혼 생활 중에 불거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셋째, 그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다 함께 노력해야 겨우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놀랍게도 제로에 가깝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 부여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더 이상 자기 개발이나 업무 성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달라진 평가 기준은 바로 시부모님에 대한 효도, 남편에 대한 내조, 자녀 출산과 양육입니다.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아온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서서히 나를 죽여가며 그 새로운 평가 기준에 맞춰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회피해온 결과 저는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안겨준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궤도를 이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문제를 회피해온 결과 저는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안겨준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궤도를 이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혼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브릿지 멘트. 여기까지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중에서 첫 번째 파트, 나까지 읽어드렸는데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 이립이
모든 성장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네. 네. 여기까지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중에서 첫 번째 파트 나까지 읽어드렸는데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 이립이 모든 성장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시작했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맺는 관계, 성장을 시작했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맺는 관계를 고민할 차례입니다. 사실 삶에서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관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2장 타인에서는 논어의 문장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사람을 바르게 평가하는 법을 익히고 3장 시간에서 우리 생을 관통하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2장 타인에서는 논어의 문장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람을 바르게 평가하는 법을 익히고 3장 시간에서 우리 생을 관통하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끝까지 제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세요. 이게 제 말투가 아니라서 그럼 끝까지 제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2 타인 사람의 종류 저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쁜 관계는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관계는 상대적이며 그 출발점은 나입니다. 군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던 공자는 철저하게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을까요? 공자는 함께 형이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철학적이지만 그저 대화가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사유는 놀랍게도 폭력이나 불륜이 아닙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이혼 사유 1위는 바로 배우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음에 올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오직 상지자와 하우자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상지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성인을 의미하고 하우자는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하필 하우자와 관계를 맺고서 헛된 노력을 계속하며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를 얘기해주면 그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성장은 고사하고 악화되지는 않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를 얘기해주면 그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성장은 고사하고 악화되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내 인생의 북극성은 나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우주의 북극성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의 북극성인지는 오로지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모양에 비교하자면 별, 네모, 동그라미, 마른 모 등 매우 다양합니다. 내 우주의 북극성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 즉 이립이 되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관계의 모습이 결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북극성은 네모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네모일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제 별과 네모가 만납니다. 별과 네모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넘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가 별의 모습과 네모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리 두는 법. 북극성으로서 나라는 우주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는 관계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나라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리는 각각의 관계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개는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가 1번, 자식이 2번, 부모가 3번이 될 것입니다. 이 거리 간격이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자식을 내 우주의 북극성 자리에 얹혀 놓았다고 해봅시다. 자식은 결코 잠시만요.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자식을 내 우주의 북극성 자리에 앉혀 놓았다고 해봅시다. 자식은 결코 엄마라는 우주의 북극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밝히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자식이 자기 우주의 북극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모다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삶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자식이 자기 우주의 북극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모다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삶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생각으로 아무에게나 1번 자리를 내준다면 나는 물론이고 다른 관계 역시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번은 북극성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욱 밝게 빛나게 해줄 중요한 자리입니다. 외로움에 취해 2번을 1번 자리에 놓아서도 안 됩니다. 이혼 후 저의 1번 자리는 공석입니다. 사람을 보는 법. 삶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제시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사람을 살피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성기사입니다. 성기사란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모습을 작은 것부터 세세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 성기사는 3단계로 심화되는데 시, 관, 찰이 바로 그것입니다. 3단계의 과정을 모두 거치면 누구도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성기사의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하는 단계까지 깊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살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그래서 현재 상태를 편안해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마음이란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고찰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류노너 2. 나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다. 배우자가 결혼 후에 180도 달라졌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는 연애 시절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며 온몸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에 이르게 된 이유는 생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평가할 줄 아는 것이 성기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상대방에게 호감이 갑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로 제대로 지인하지 않고 법률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관계는 조화를 위해 서로 맞춰갈 수 있지만 반드시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지입니다.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배우자라는 관계를 맺을 때는 우선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충분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방과 함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서는 곤란합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변할지 안 변할지 미리 아는 법. 변호사로서 결혼과 이혼 상담을 하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는 질문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 용서해줘야 할까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상담자들의 의식 흐름에 정작 상대방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환경이나 내가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인데도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우자가 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미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를 주변에 옮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바르지 않고 말을 지키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하고 잘못을 즉시 고치는 것을 꺼리는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종특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한다면 헤어짐을 선택했을 때의 외로움이나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변할 것을 기대한다면 헤어짐을 선택했을 때의 외로움으로 인해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혼 잘하는 법.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의 화두는 내 두 발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결혼이란 독립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삶의 밑바닥을 헤매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하지만 이혼을 하고 삶의 밑바닥을 헤매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독립된 사람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혼 상담을 하면서 매우 많은 사람이 결혼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의무감에 결혼했어요 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라면 주체적으로 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선택을 당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혼이 정작 나 자신은 없는 채로 진행됩니다. 누구를 위한 결혼인가요?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파오나 사유는 내 마음입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결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겠습니다. 파오나 사유는 내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혼의 타이밍. 상담을 할 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혼을 해야 할까요? 입니다. 이것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발생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혼의 타이밍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부 갈등을 그 강도에 따라 1에서 1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갈등 1은 문제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 10의 해결책은 이혼입니다.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 공동의 인식, 함께 노력이라는 3단계 메커니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상을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과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합의서 작성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앞으로 변할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합의서 작성.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합의서 작성 등으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책은 별거입니다. 갈등 상황이 심한 경우에 노력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중해야 합니다.
갈등 10의 마지막 해결책은 이혼입니다. 이혼은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은 익숙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혼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익숙한 고통을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나를 잃어가게 됩니다. 참고 버틴 결혼 생활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하면 되나요? 이혼 후의 삶. 엄친딸로 자란 제가 집도 절도 없이 이혼을 한 지도 어언 9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어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혼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혼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사라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의 이혼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사라지고 저 역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느라 바빴고 스스로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이혼을 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혼을 선택한 후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의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면 자유는 외로움으로 변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외로움에 압도당하는 순간 나는 또다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공자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최악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 번쯤 실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나를 더 크게 성장시켜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외로움에 압도되어 재혼으로 끝낼 거라면 처음부터 이혼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나를 세울 때까지 재혼은 금지입니다. 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